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펑터를 수학적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구조를 보존하는 카테고리 간의 매핑이었죠. 객체를 객체로, 사상을 사상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돌아와 봅시다.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타입과 함수의 카테고리에서 작업합니다. 여기서 객체는 타입이고 사상은 함수가 되죠. 프로그래밍에서 펑터라고 하면 보통 엔도 펑터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카테고리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매핑하는 펑터입니다. 가장 흔한 예시인 maybe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maybe나 자바에 옵셔널을 값이 없는 경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maybe는 타입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maybe라는 타입의 변수를 직접 선언할 수는 없죠. maybe int나 maybe string 같은 타입은 가능합니다. maybe 자체는 타입 생성자입니다. 타입 A를 받아서 새로운 타입 maybe A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펑터 F는 먼저 객체를 객체로 매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코드에서 maybe의 정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의 매핑, 즉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 같은 타입 A를 주면 maybe int 같은 새로운 타입 maybe A를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maybe는 펑터 정의의 첫 번째 조건, 객체 매핑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펑터는 객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상, 즉 함수도 매핑해야 하죠. 만약 A를 B로 변환하는 함수 F가 있다면 우리는 이 함수를 우리의 새로운 타입에서 작동하도록 변환, 즉 매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maybe A를 maybe B로 변환하는 새로운 함수가 필요합니다. 하스켈에서 이 매핑을 수행하는 함수를 fmap이라고 부릅니다. 자, fmap을 직접 구현해 봅시다. 일반 함수 A에서 B를 받아서 maybe A에 적용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maybe는 nothing과 just 두 가지 생성자가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nothing입니다. 만약 값이 nothing이면 함수를 적용할 A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냥 nothing을 반환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just입니다. 만약 값이 just x라면 우리는 A 타입의 값 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f를 이 값에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just로 감싸서 반환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maybe를 위한 펑터 인스턴스가 완성됩니다. 먼저 fmap의 타입 시그니처를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와 maybe A를 받아서 maybe B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구현부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우리는 종종 fmap이 함수를 들어올린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함수를 가져다가 maybe라는 특별한 맥락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들어올린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how 함수는 int를 받아서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42를 넣으면 문자열 42가 나오죠. 이건 평범한 세계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maybe int 값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show 함수는 int만 받을 수 있지 maybe int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fmap이 show를 들어올려서 maybe 세계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fmap show는 이제 maybe int를 받아서 maybe 스트링을 반환할 수 있게 되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maybe는 값이 없을 수 있음이라는 맥락, 리스트는 여러 값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맥락을 나타내죠. 리프팅을 이해하면 기존 함수를 이런 다양한 맥락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maybe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컨테이너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maybe에 대한 가장 쉬운 직관은 비어 있을 수도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fmap은 이 컨테이너 안에서 함수를 적용하게 해줍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비어 있다면, 즉 nothing이라면 함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컨테이너에 값이 있다면, 즉 just라면 함수는 그 값에 적용되지만 결과는 여전히 컨테이너 안에 남아있게 되죠. 이것은 펑터의 구조를 찢지 않는다는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시킵니다. 구조, maybe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물만 변형시키는 거니까요. 자, 이제 수학과 코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수학에서 말하는 카테고리 C와 D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 즉 타입과 함수의 카테고리입니다. 객체 매핑은 타입 생성자인 데이터 maybe A에 해당하죠. 사상 매핑은 고차 함수인 fmap으로 구현됩니다. 입력 사상 f는 일반 함수 A에서 B이고 매핑된 사상은 fmap에 의해 들어올려진 함수 maybe A에서 maybe B입니다.
결국 수학자들이 펑터가 사상을 매핑한다라고 말할 때 프로그래머들은 fmap이 함수를 들어올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엔도 펑터는 타입의 카테고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매핑합니다. 둘째, maybe는 타입 생성자입니다.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매핑하죠. 셋째, fmap은 사상을 사상으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maybe의 경우 fmap은 값이 존재할 때만 함수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fmap을 구현했지만 이게 정말 펑터처럼 동작할까요? 수학적인 펑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등식 추론을 사용해서 우리 코드가 정말로 올바른지 증명해 보겠습니다.